봅시다. 숙제가 어디였었냐? 53에서 55. 숙제 검사를 할게요. 여기? 마무리? 진짜 잘했어. 어려운 거 틀려주시면 채점 안 했어? 원래 채점 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50. 50이 아닌데. 53이죠? 자, 어려운 게 있었나요? 여기? 어려운 게 있어요? 질문. 질문 없어? 제 14번이요. 14번이요. 또 한꺼번에 쭉. 몇번 틀렸는데요? 14번. 17번. 자, 페이지 53쪽. 12번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안 풀었어? 채점한 거요? 시점했는데 정말 맞췄어요. 맞은 거는 냅두고 있는 것만. 그러면 14번 봅시다. 그림 가나는 마찰이 없는 숫줄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벽에 부딪혔어요. 질량이 M인 물체가 4V의 속력으로 벽에 부딪혔다가 그 다음에 2V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다. 자, 오른쪽 이게 A고 B는 M이 2V로 갔다가 V로 튀어나왔다. 자, 기억. 충돌존 A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주라. 그렇죠. 부호가 중요한데 이거는 플러스 4mv고 얘는 마이너스 2mv가 되죠. 반대쪽으로는. 그럼 나중 거는 마이너스 2mv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4mv를 빼줘요. 마이너스 6의 v가 되니까 기억은 x 부호가 중요하다. 자, 니은 충돌하는 동안 벽이 공으로부터 충격량의 크기는 자, 그리고 B가 한번 구해볼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죠. 그래서 이 운동량은 마이너스 mv에서 플러스 2mv 빼주면 마이너스 3mv가 되기 때문에 2대 1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야. A가 받은 충격량이 B보다 2배로 크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D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충돌 시간은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T가 되니까 충돌 시간 구하려면 시간 T로 나눠주세요. 그렇지? 충격량을 나누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누고 여기서 걸린 시간이 2T 여기서 걸린 시간은 T 시간이 이제 2배 시간이 2배다 그런 얘기는 이거보다 2배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힘의 크기는 똑같이 1대1이 됩니다. 이것은 X. 자, 넘어가 볼까? 페이지, 그 다음에, 누가, 아까 몇 번? 17번? 17번 봅시다. 17번. 날씨가 좀 따뜻해지나? 이제 또 다시 비만 그치면 다시 더워지고. 그냥 요번 주 지나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에어컨 안 켜고 자니? 나중에. 요즘에는 에어컨 안 켜고도 살만하더라. 창문 열고 방충만 해놓으면 살만. 전에는 막 밤이 돼도 더워.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열대야가 재작년인가? 열대야가 정의가 뭔지 알아? 하루 동안의 최저기온, 최고기온 중에서 최저기온이 24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그러는데 하도 더워지니까 25도 이상으로 올렸어요. 약간 25도 이상이 되면 가장 추울 때 온도가 25도 이상이 됐다. 열대야. 근데 올해는 25도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 이상인 경우가. 그래서
열대야가 지속이 돼서 에어컨도 많이 사야 되고 세상이 너무 더워졌어. 내년에는 더 심하대 얘들아. 엘니뇨가 내년까지 지속이 된대. 엘니뇨. 나중에 엘니뇨가 뭔지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보세요. 통합과학 중에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ET0 그 다음에 4T0와 그 다음에 5T0. 자, 그 다음에 얘가 빨간색이 5에서 갔다가 갑자기 편해가지고 4T0일 때 5에서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였고 B는 2에서부터 가다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5 숫자는 쪼이기 좀 거시기하다. 1.6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질량은 얼마냐? 얘는 2kg, B의 질량은 5kg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기억 5T0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일단 OT0일 때 A의 운동량 크기는 M 곱하기 V 곱해주세요. 크기는 절대값을 말하는 건데 마이너스 4에다가 이거 곱해주면 8kg 미터 세크. 자, 기억은 맞다. 자, 니은 2T0에서 5T0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B의 운동량 여기서 여기까지 충격량 구해보자. 나중에 5 곱하기 1.6 마이너스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처음 거 5 곱하기 2는 10이 되죠. 10 마이너스 18 뉴턴 초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3.6이 아니다. X. 자, 디귿 벽이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세요. 또는 받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준다. 뭐 둘 모두 한번 해보자. 그래서 A 거하고 A 거는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운동량이 변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 T5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8, 아무튼 8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얘는 걸린 시간 얼마나 3T0죠. 3T0인데 운동량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변했냐? 계산 안 했나? 여기 18, 18이 됩니다. 그러면 T0는 일단 없어지게 될 것이고 양변에 2분의 1 나눠주고 4가 될 것이고 얘가 9가 될 것이고 12가 될 것이고 3으로 나눠지네. 얘는 10의 크기는 4대 3. 그래서 A가 18번했다? 나중 거, 미안해. 이거 나중에 운동량이었구나. 처음 거 10을 빼주면 얘는 18. 맞네? 6대2. 이게 3대2. 그래서 3대 2가 될 것이다. 그치? 그래서, A가 받은 힘의 크기는 3분의 2 FB. FB는 2분의 3 FA 표시가 되겠죠. 맞나? 비슷 틀렸나? 안쪽 바깥쪽? 그래서 힘의 크기의 비가 3대 1이니까 이렇게 잠깐만 누가 더 크니? 크구나. 맞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거보다 얼마일 때 항상 이렇게 요거 거꾸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문제에서. 답은 A가 A의 3분의 2다. A의 3분의 2. B는 A의 3분의 2. B가 A의 3분의 2다. B가 A의 3분의 2. 틀렸는데? 뭐가 틀렸지? 비례식이 틀렸나? 힘의 크기 A 대 B는 3분의 2. A가 B의 3분의 2.
A가 B의 3분의 FA의 FB는 3대 2야. 힘이 틀리네. 3분이 맞죠? 3대 2. 거꾸로 해놨어. 2대 3. 귀찮아서 약분시키다가 3대 2. FA는 B분의 3분의 2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로 질문 없어요? 넘어가 패스. 자, 우리 저번에 배운 것들 기억나나 몰라요. 자, 그래서 페이지 여기 68쪽까지 했죠. 자, 그러자 68쪽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공부하려고 들어가 보자. 나이 좀 선선하니까 살만하다. 이제 세상에 더운 게 너무 싫은 여름이었어. 너무 더웠어. 연일 폭염에 비 오면은 잠깐 눅눅해지면서 더워지고. 내년이면 더 덥대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 더운 줄 몰랐지. 에어컨 바람 쐬니까. 그렇지? 실제로 날로 덥지? 길거리 다닐 일이 거의 없지 않나? 많아? 길에서만 좀 덥지 뭐. 어디 들어가면 시원하잖아. 옛날에는 어딜 가도 막 더웠거든. 나라 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전기를 막 때워가지고 에어컨으로 시원해진 거 보면은 살만한 세상에.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때는 선풍기도 안 쓰고 막 뛰어나가 밖에 나가 놀았거든. 이렇게. 요즘에는 빌딩이나 옛날에는 흙이지 흙. 서울에서도 흙바닥이 많았어. 바닥에. 그래서 거기는 좀 시원한데 아스팔트에만 가면은 이렇게 더워. 시원하게. 입질해준다. 아스팔트가 왜 덥냐? 비열이 작아서 그런가? 아무튼 흙바닥은 약간 수분 같은 게 증발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피 안 되나 봐. 자, 그럼 오늘 저번에 배웠던 거. 자, 1의 정의 좀 기억나요? 1의 정의? 1번. 1의 정의. 1. 그렇지. 이거 꼭 필기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자,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하자고 하는 거야.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변했다.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하고 부르고. 자,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특히 뭐가 되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자, 두 번째 2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게 이게 요거다. 이게. 어떤 물체, 중력. 물체가 여기 떨어져 있어.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지구가 잡아당긴 힘의 크기가 mg예요. mg로 h만큼 당겼다. 자, 이거는 중력이 한 일의 양은 이럴 때는 알짜 힘이 한 일이 되겠죠. 중력이 한 일은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mv 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여기서의 속력이 v가 얼마가 될 거냐?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속력을 구할 때는 v가 들어간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아무튼 요걸 배웠는데 요거 알짜 힘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물체가 떨어질 때에는 그게 이제 중력이 알짜 힘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h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얼마예요? mg 곱하기 h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랬을 때 양변에 m은 없어지니까 질량이 1kg이든 2kg이든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높이만큼 떨어지면 속력은 똑같습니다. 내가 떨어지든 강원호가 떨어지든 학생들이 떨어지든 질량이랑 관계가 없죠. 그러면 속력 V는 얼마가 되냐? 루트 2 곱해주세요. 2g h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만약에 속력이 이만큼 떨어뜨렸더니 h가 됐어. 그러면은 더 많이 떨어지면 속력은 점점 빨라지게 되는데 이 V가 되려면 떨어진 거리는 몇 배가 되어야 될까? 루트 있는 거 봐, 루트. 그치? 그죠? 높이가 2배가 되면 속력은 루트 2배가 되게 되고 높이가 원래보다 4배가 돼야지만 속력이 4배가 되기 때문에 이때 속력 2V가 되려면 루트 2GH V의 값에다가 2배 곱해주죠. 넣어주면은 여기가 이건 그대로 상수라고 보고 집어넣으면 루트 2G 4H가 돼야 되겠죠. 자, 속력이 3배가 되려면 얼마큼 떨어져야 된다? 그렇지. 9배 떨어져야 돼. 9배. H가 아니라 9H.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력 루트 이런 게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아래쪽이 높이가 얼마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떨어진 높이, R자인 하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동 에너지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과정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그놈이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여기 떨어졌어. 그럼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나머지는 계속 포텐셜 에너지로 있을 것이고, 더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더 많아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좀 작아지게 되면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두 개의 에너지 합을 더하면 변함이 없다. 이런 과정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떨어지든 비면으로 떨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같은 높이만큼 떨어지면 반드시 같은 높이만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속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은. 하지만 같은 높이의 속력은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오늘 설명해 줄 거거든요. 이 합성가수는 언제나 일정하다 또는 보존된다, 이런 과정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고, 자, 일단 전에 유도했던 거, 만약에 질량이나 V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2분의 1 MV의 제곱.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 미안해, 지우다. 높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mg h가 h가 되는 식을 넣어주고, 질량이나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그놈이 들어간 문자로 식을 만들어주면 되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오늘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69쪽 볼게요. 69쪽. 아하, 내가 요즘에 아재 개그를 내가 많이 개발을 했는데, 요즘에 조금 내가 좀 게을러졌어. 학생들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 그런데 그걸 또 원하는 학생들이 있더만. 우리 학생들도 원하나? 그런 거? 또 네. 개발하면 원해? 너는 근데 왜 재미없다 그랬어? 재미없어요. 아니, 원하는 학생이 있는데 너만 왜 그래? 자, 그래서 학교 시험 대비 중학교 1학년 시험 대비는 우리 학생들은 수업을 다음 주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2주간 휴강을 할 계획이고요. 중1 학생들은 일요일 3시에, 다음 주부터요. 3시부터 3주간 시험 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토요일 날 1시에, 잠깐만, 3시냐 1시냐? 기억이 안 나네. 토요일 날 3시인가? 내가 볼 수가 없네. 카톡 좀 보세요. 시간표 언제더라? 토요일 날 3시야? 1시야? 기다려보세요. 근데 선생님은 누구예요? 나야. 3시래요. 3시야? 큰일 났다. 좋됐다. 시간표 겹쳤다. 당연 수업이랑. 헐. 겹쳤네. 이거 몰랐네. 씨. 뭐라고? 말하고 오라고? 말하고 온다고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미 애들은 그 시간을 알고 있어서 말한다고 해결될 성질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시간대로 이걸 해야지. 다른 데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튼 토요일 3시, 일요일 3시 있습니다. 중상 과정은 안 합니다. 중3? 중3은 뭐 그냥 2학기 시험은 중3은 대충 코딱지 받아가지고 보면 돼. 뭐가 중요하다 그래. 2학기 시험. 중3은 1학기 시험 성적까지만 중요한 거고. 세포 분열?
세포분은 그냥 그 짝대기 성냥대기 가지고서 그냥 찢으면 돼. 그러니까 염색체. 80%때 맞아요. 세포분야는 제한테 배웠어요. 제가 지존이야 지존. 생식, 섹스. 얘가 지존이야 그 영역에. 아뭔 세포분야를 치료니. 섹스. 얘는 섹스 박사. 닥터 섹스야. 그러니까 저 그런 거 아니 동의가 아니야 농담이야 그냥 생식세포 분열 이런 거는 좀 염색체를 외워주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중상과장은 시간표가 안 나와서 못했어요. 아니 그럼 저 언제예요? 다음 주부터 토요일날 3시 겹친다며요. 어떻게 이거 다른 애들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1시로 바꿔요 그냥. 한시도 괜찮아? 저는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일일이 얘기해보고 5시만 아니면 돼요. 오케이 일일이 얘기해보고 일일이 얘기해보고 머리 아프다 이것 때문에 머리에 두통 생긴다 갑자기 두통 치통에 무슨 약 먹어야 돼? 머리 잘라? 두통 치통에 무슨 약 먹어야 돼? 타이레놀 그렇지 두통 치통에 아이유가 광고하는 그날에 그 생리통인데? 아이유가 광고하는 거 생리통이잖아. 그 여자가 먹는 건데? 또 여자야? 아이유가 생리통 광고하잖아. 생리통 그날에 그거. 두통이었어? 생리통 아니고? 넌 생리통을 두통으로 들었어? 얘도 섹스 귀신이야. 네? 모든 단어가 다 이렇게 너는 걸러져서 뭐 퀴프가 있구나 여기. 자 두통, 치통, 뭐 개보린이지. 두통, 그것도 생리통. 두통, 치통, 생리통엔 개보린. 두통, 치통엔 탁센. 두통, 치통에는 또 뭐 있지? 불온산. 아니야 타이레놀도 괜찮아 타이. 불온산? 불온산은 비타민C야. PPL? PPL 뭐야? 광고 넣으면 안 되냐고? 나? 광고가 되냐고? 신원철 TV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광고 되니까 신원철 TV? 그렇게 할까?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해가지고 광고 따내가지고 야 그걸로 너 피자 사줄까? 신원철 TV 올려요. 그럴까? 미국에는 말고 피자 올려가지고 뭐 섹스에는 타이레놀 이런 거 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서툰 소리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야야야야 움직이면 안돼. 자세 글자 잘려 나중에. 안 잘렸어요. 저 아무 생각 없네 저거. 아니 약간 근데 화질이 깨졌다. 약간 깨진 것 같은데? 야 왜 건드리냐고.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재밌다. 야 다시마. 초점 맞아야 되네. 자, 그럼 다시 초점 맞춰놓고. 야, 저리로 가. 야, 너 저쪽으로 와. 움직여. 저 웃지 마. 거기 카메라에. 그 아이폰이 저게 예민해. 그래서 이 돌파기에 가서 1m 이상 근접하면 얘가 촬영이 안 돼. 알아? 너 주의해, 너. 너 안 돼. 네 머리가 1m 이상 가면 안 돼. 돌멩이하고 얘는 쥐약이야, 아이폰은. 갤럭시랑 달라. 갤럭시는 짱돌이 가도 촬영을 해. 아이폰 안 그래. 짱돌이 오면은 흐려져 화면이. 오케이? 조심해 너희 둘이.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용수철 좀 설명해 줄게요. 용수철의 특징 원래 길이가 있어요.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원래 길이만큼 용수철이 원래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원래 길이가 이제 이렇게 있어. 원래 길이 이제 평형점이라고 불러요. 이 길이를 L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문자는. 자, 원래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원래 길이보다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얼마큼 늘어났냐, 변형된 길이라고 하죠. 또는 X. 변형된 길이, 변형 길이를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따지는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1cm는 미터로 따지면 0.01m. 10cm는
0.1m 이런 식으로 미터 단위를 씁니다. 여기서는 얘를 늘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그래서 여기서부터 늘렸을 때 그 힘의 크기가 과연 어떻게 변할 거냐. 요거 F하고 X에 관한 힘의 그래프. 이 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힘의 크기는 점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용수를 점점점 많이 잡아당기면 힘이 많이 드네. 오 많이 든다. 이렇게. 자, 그럴 때 또 만약에 이렇게 이만큼 잡아당길 때 필요한 힘이랑 그 같은 길이만큼 압축시킬 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용수는. 네,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이 이상 늘어나면은 갑자기 쭉 늘어나서 원래 모양은 안 돌아가. 그래서 힘의 비례 관계가 되게 어느 순간 쭉 늘어나 버리는데요. 이렇게 이게 이 힘과 늘어난 길이가 비례하는 것까지를 탄성 한계라고 불러요. 탄성 한계. 이 탄성 한계를 벗어나면은 용철의 이제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원래 안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내가 딱 얼굴에 딱 이게 원빈처럼 생기고 싶은데 있다고요. 그래서 탄성 한계 되니까 거기다 다 이렇게 얼굴.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 지금도 잘생긴 얼굴이 그게 더 잘생겨지면 너희 참 내 옆에 있으면 오징어가 되는 거다. 오징어 물품에서 오징어 이렇게 낙지 이렇게. 자 그러면 내 옆에 있어. 어떤 물고기가 되고 싶어? 피라냐. 전복 피라냐? 막 살 뜯어 먹는 거 그거? 육식 우와. 너는 악어? 너는 하마? 물고기 맞아. 물고기. 악어도 물고기는 아니었구나. 뭐? 고등어 괜찮아.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역시 파란색을 좋아하네. 그것 자체가 벌써 고등어 무늬네. 저거 벌써 보면. 너는 꿈속에서 혹시 고등어 꿈꾸는 거 아니냐? 고등어 살아가면서 이렇게 멸치 잡아먹거나 꿈꾸면서 행복한 거 느끼고 막 황당한 꿈 꾼 적 있어? 내가 사람이 아닌 좀비가 됐다든지 뭐 이런 꿈? 아니요. 없어. 정상인이네. 너는? 딱히 정상인이네. 딱히 그런 꿈 없지? 나도 그런 꿈을 꾼 적은 없어. 근데 저런 건 있어. 꿈속에서 아이 만나가지고 손 잡고서 뽀뽀할 뻔한 적이 있었어. 야, 그래서 나한테는 좋은 꿈인데 아이한테는 아마 악몽이지 않았을까. 아이가 그런 꿈을 꾸면. 근데 솔직히 알아? 아이의 이상형이 날지? 그건 모르잖아. 왜 안 물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유 이미 연애하는데 아니가 헤어졌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그 연애하기 전에 꿈이고 지금은 그러면 신기하지. 남 잘 연애하고 있는데 괜히 회방 놓고 둘이 만나고 있는데 딱 내 꿈속에 너 나타났다? 딱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 이거는. 그래서 삼각관계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야 내가 거의 삼촌뻘 아빠뻘인데 나랑 삼각관계가 되면 아이유는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거기서. 저기 대전에 타변성계라고 하는 저 물리 선생님이랑 이렇게 썸 타다가 지금 바람 피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딱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지. 뭐 왜? 가지마. 벗어나 저로 가. 왜 와? 오지마. 자 돌이 가까이 가면 안 돼. 1m 이상 떨어져. 얘를 지금 야 한 대 맞고 싶어가지고. 큰일 났다. 일로 와, 야. 왜 만지냐고. 이게 초점 이게 맞춰놓은 거를. 어이씨. 이게 수평을 맞춰놓은 건데. 이 지랄 같은. 어이씨. 하지마. 나는 또 만지지 마. 아니. 저리 가. 저리 오지 마. 색상을 조금 옆으로 치워요. 이게 맞아. 이런 개새끼가 진짜. 이렇게 살짝 돌리면 되죠. 지금 말 졸라게 안 됐네. 이 씨방새가 수평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 개새야. 이 씨방새야. 이 개새끼 진짜 씨. 이거 국을 끓여 먹어버릴까? 말 졸라게 안 들어 씨. 에이씨 님이랑 이런 심플. 자 됐냐? 됐어. 이 심플. 자 됐어. 야! 네가 그냥 거기 앉아 있어. 씨, 말 졸라게 안 들어. 얼굴도 졸라게 못생겨가지고, 씨. 진짜. 나처럼 잘생긴 사람은 말 잘 들어. 알아? 너 말 잘 들어? 잘 듣게 생겼어. 그렇지. 말 잘 듣지? 듣긴 잘 들어. 네.
잘 들리잖아. 잘 들리네. 그럼 잘 들리지 안 들리지 내 말. 저거 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 저거. 생각이 안 들어. 자 봐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실험을 한단 말이야. 어떤 용수철은 큰 힘도 필요하고 작은 힘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놈을 0.1m 담길 때 만약에 한 20N의 힘이 필요했다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0.1, 0.3, 0.4 이걸 미리 다 하진 않아. 한 번만 하면은 용수철이 이제 얼만큼 힘이 필요한지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0.3m 당길 때 얼만큼 힘이 필요할까? 또는 0.5m 당길 때 얼만큼 힘이 필요할까? 이렇게 이제 한 달에 못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0.1m 당길 때 20N의 힘이 필요하다면 0.3m 당길 때에는 얼만큼 힘이 필요하겠냐? 0.3이라고 한번 적어보자. 0.3. 자, 0.1m 당길 때 20N의 힘이 필요하다면 0.5m 당길 때는 얼만큼 힘이 필요하겠냐. 자, 그러면 이때 이 F 0.3m 당길 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0.1m분의 20N 곱하기 0.3m 표시가 되겠죠. 얘 크기는 얼마냐? 60N. 얘는 60N. 비례식 구하는 거지. 일일이 하진 않고.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F 0.5m다. 일단 해주게 되면은 얘도 똑같은 식이 나와. 0.1m분의 20N 곱하기 0.5가 되니까 얘는 100N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힘을 구한단 말이야? 만약에 X만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될 거냐? 탄성한계라고 쳐보고. 자, X만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냐? 구하는 방법은 매번 따라다니는 값이 있어. 그렇지? 요거를 용수철 상수라고 불러요. 용수철 상수. 그 용수철 상수 항상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 용수철 상수 K 곱하기 그 길이를 곱해주는 거지. X.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경우 용수철 상수는 얼마가 되냐? 0.1분의 20. 아래를 미터로 바꾸려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200N/m 표시가 됩니다. 얘는 또 어떤 용수철은 여러 가지가 있지. 자, 같은 길이만큼 당기는데 힘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더 작은 경우도 있겠죠. 용수철마다 다른데 용수철 상수는 용수철마다 다르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만약 x만큼 당기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fx라고 해보자. k 곱하기 x가 되고 는 200 곱하기 x. 그래서 x가 만약에 0.1m다. 곱해주면 뭐 20N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뭐 0.3이다. 그러면 60 되는 0.4다. 80 되겠지. 곱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1cm는 0.01m이기 때문에 힘이 좀 작게 가지죠. 1cm일 때는 뭐 한 얼마가 되니? 100분의 1이니까 0.2N. 아니, 2N 되겠습니다. 2N. 0.1m, 0.01m는 10분의 1이니까 2N.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단 미터로 쓴다. 알겠지? 용철 상수의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미터로 바꿔서 계산해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용철의 잡아당기는 알짜임이 한네. 그렇죠. 이걸 운동 에너지. 두 번째,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뭐 어떻게 구할 거냐? 해준 일의 양, 해준 일의 양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용수를 잡아당겼다. 그럼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 배웠으니까 용수를 한번 다시 그려가지고 자, 이 x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되었다. 잡아당겨가지고 이거 쫙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없네? 책에? 신경 쓸게. 자, 그래서 이때 해준의 양을 구해봅시다. 여기까지. 우리 해준의를 구할 때, FS 그래프에서
F, S1F에서 이렇게 되면 해준이랑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게 빗면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면적 곱해주게 되면 이게 해준 일량이 되는 거죠. F에서 F에서 그치? 그래서 힘과 잡아당긴 거리 대신에 아무튼 이동한 거리도 이 X도 늘어난 길이도 잡아당긴 거리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아래쪽 면적이 해준 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만큼 당겼을 때 해준 일량은 이 면적 이걸 구해주면 돼요. 그치? 이 해준 일량이고 이거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만큼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게 잡아당긴다면 속력은 멈춰있잖아. 높이도 같은 높이니까 퍼뜨리지 안 변했잖아. 이렇게 해서 용수철이 변할 때 해준 일량을 해준 이 일을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거리 x에다가 필요한 힘의 크기는 kx가 돼요. kx. 그렇지. 그래서 이 면적은 삼각형에다가 2분의 1 kx 곱하기 x 곱해줍니다. 얼마가 되겠어? 이런 건 2분의 1 kx의 제곱, x제곱이 되죠. 이 에너지들을 볼 때는 높이에 비례한다, v의 제곱에 비례한다, 또는 x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잘 봐야 되는데 x가 2배가 됐다. 그러면 해준 일량은 2배가 아니라 2배의 제곱배니까 4배가 되는 것이고 3배만큼 잡아당기면 3의 제곱배니까 9배가 되는 이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에너지가 포트 에너지는 높이에 정비례하는 관계고 에너지, 운동 에너지 v의 제곱이에요. V가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배, 3배가 되면 9배. 늘어난 길이는 x의 제곱배 형태가 된다. 그치? 얘는 얘가 2배가 되면 전체는 4배가 되고 이게 4배가 되면 속력은 이런 제곱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형태니까 확인 한번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해서 한번 해보기 전에 조금 용수철은 처음 배웠으니까 한번 봅시다. 만약에 말이야 용수철을 원래 길이가 나중에 봐서 이거 잡아당겼단 말이야. 이 물체를 용수철을 늘어났어. 이렇게 계속 하품하고 있네. 너 하품 한 번 할 때마다 나도 할까? 네? 나도 할까? 내가 입이 큰데 너 피라냐? 그게 아니라 와 우리 학생들이 살아서기 전에 여기 봐봐. 소고기가 없는 나라가 뭔지 알아? 소고기 먹고 오, 이거 못 맞힐 거 이제. 편의점에 가면은 제일 무서운 과자가 있어. 무슨 과자일까? 되게 무서워, 이 과자. 편의점 가면 이게 있어, 실제로 파. 애들이 사 먹어. 뭘까? 엄마 손파이. 와, 씨. 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맘스터치는 엄마 손파이. 망수 터치! 와, 씨. 이게 어때서? 네. 엄마 건드린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엄마 엄마 손파이. 손파이. 안 무서워? 손칼국수. 와, 씨. 원 할머니 보쌈. 와. 놀부 보쌈. 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팔고 또 사먹고 사람들이 막 이게 인간이 먹는 음식 맞아? 부대찌개. 부대를 와, 이 중학생 봐봐. 먹기 싫어가지고 막 엄마 손파에 살 떨리게 무섭지 않나? 그렇지. 원조 할머니 손칼국수. 와, 이건 좀 다른 건 괜찮아? 무서웠어? 소고기 먹고 괜찮은데 소고기 먹고 괜찮은데 엄마 손팔 엄마 손파이는 파이야 완전히? 좀 그랬어요. 그럼 별로였어? 그래? 아무튼 잘 평가 내리고 쟤는 무조건 먹고 있는데 쟤는 정신 선택가 신기해. 별로래잖아. 너 왜, 야 건들지 말라고서 야 넌 나무 가면 맞을 줄 알아. 이씨 5단계부터 시작한다. 하지 마. 좀 그 남의 수업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거기 왜 장난을 쳐? 죄송해요. 와, 안경 안 빼고요. 안경 안 빼고요. 이거 벗어. 씨. 안경 글래시스. 이거 와. 글래시스. 진짜
수업하려고 촬영하는 걸 왜 건드려? 장난치고 따고 있지. 정신 나가가지고 있어. 씨. 엄마 손 파일을 먹여버릴까 보다 그래. 씨. 자, 그래서 이 용수철을 이제 잡아당길 거예요. 용수철이 이제 원래 길이는 요 길인데 여기까지 잡아당겨 왔습니다. 이때 잡아당긴 거리를 뭐 아프다고 우는 건 아니지? 그렇지? 뭐 눈물 나는 건 아니지? 눈물 나게 아프나? 변태 저거. 아 진짜. 아프니까 저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 그쵸? 다음에 더 아프게 해줄게. 뭐 한일 차가지고 막 하하하 웃고 다니게 해줄게 내가. 와, 내가 막 와 아프니까 너 이런 애들 메저키스트라고 메저키스트. 자학변태. 나한테 이 피학변태지. 남한테 가학변태가 있어. 세디스트, 메저키스트. 환상이야 너나 나랑. 환상. 세디스트와 메저키스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용수철이 늘어나 있는데 여기에 질량이 M인 쇠구슬을 매달고서 가만히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이 이게 가면서 용수철이 물체한테 R자 힘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고 물체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 있어요. 쌍으로 생긴 힘이니까 뭐 더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탄성력은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탄성력일까? 아니면 물체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탄성력이거든? 그치? 중2 때부터 배웠지? 어느 게 탄성력이다? 물체 당기는 힘의 반대편. 어렵다.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반대가 이거? 아니. 내가 물어보면 네가 나한테. 자, 어느 게? 맞죠. 맞죠? 아니, 틀렸어. 틀려요. 이 중에 탄성력은 어떤 힘이다? 이거, 뭐? 뭐야? 네? 몰라? 어느 거야, 탄성력? 아니야, 하나만 탄성력이야. 둘 다 어딨어. 힘이 방향이 중요한 건데. 물체가 만든 힘 요거? 요거? 그렇지. 그러니까 물체가 당기는 힘의 반대방이지. 물체가 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뭐 저 어려워. 쉽게 말해, 쉽게.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힘. 이 물체를 우리가 힘으로 KX만큼 당기면 용수철도 물체를 마이너스 KX 항상 중심의 반대쪽으로 이게 탄성력이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은 이 탄성력이 작용해가지고 이놈이 잡아당기다 보면은 탄성력이 R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당기게 되면 이쪽 왔다고 쳐보자. 그래서 X1쯤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었는데 탄성력이 물체 1회죠. 탄성력이.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만큼. 2분의 1 k x1의 제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처음에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 줄어들게 되면은 요만큼이 뭐가 되냐? 이게 R자인의 한 일이 되거든. 요놈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잠깐만 이 노래 이제 점점 뒤에 있죠?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여기 지점부터 볼게요. 만약에 높이가 이 테이블, 용출까지 있는 테이블 H라면 뭐 mg, h. 하지만 어디가 있더라도 mg, h. 어디가 가더라도 mg, h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나중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다시 표시해 놨어요. 근데 이 값이 계속 일정하다면은 양쪽에
MDH, MD 이항시키면 없어져 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에너지가. 그렇죠? 일정한 걸 구하는데 A하고 B하고 C가 일정해. 그래서 A가 변하고 B를 구하고 싶어. 근데 C는 계속 안 변해. 이런 건 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항식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정지 상태로 있단 말이야. 그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탄성 포텐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 K X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니? 그치? 근데 이 물체를 점점 이제 용수철, 탄성력이 잡아당긴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 현재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 에너지는 2분의 1 K X1의 제곱이 되면 운동 에너지가 이제 변했단 말이야? 그치? 얼마큼 됐다?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게 되면 이 녀석,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를 변합니다. 이해되니 이게? 그렇죠? 빼줘볼까요? 그래서 2분의 1 k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x1의 제곱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돼버린다. 이해되나요? 이 값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 이 값을 더하게 되면은 2분의 1 k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이거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없어지거든. 그래서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큼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실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적어진 만큼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물체를 잡아당기면서 여기까지 잡아당기는 동안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는데 우리 만약에 짜장면 집에서 밀가루 반죽으로 면을 만든다고 쳐봐. 짜장면을 밀가루 반죽은 양이 줄어들 것이고 면의 양은 점점 많아진다면 밀가루로 면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겠지. 감소하고 증가하는 게 있다면 감소하는 게 증가하는 거를 변한다라고 표시하니까 탄성 포텐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때 가진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용처를 다시 밀고 들어가 하면서 이거랑 대칭되는 곳까지 마이너스 x까지 밀고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겠지. 이렇게 감소하겠지.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하거든. 감소하다가 속력이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x만큼 늘어난 길이에 마이너스 x만큼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이해되니? 그럼 냅두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운동 에너지 0이 됐잖아. 용수를 다시 밀어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올 때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다시 멀어져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0인데 운동 에너지가 다시 관성 때문에 이렇게 밀고 들어간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어차피 이만큼이 가진 운동 에너지만큼 탄성 포텐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감소한 탄성 포텐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곳을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합니다. 마찰력이 없다면 마찰력.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않는 마찰력이 생기는 걸 비보존력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비보존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점점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비보존력에 의해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열이 발생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치가 점점 좀 줄어들다가 나중에 멈추겠죠. 정리해보게 되면은 탄성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방향이에요. 여기서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길이 평형점 위치로 돌아가려는 이런 힘을 탄성력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외력과는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성력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방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호가 뭐 어떻게 뭐 반대가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좀 심플한 방법이 되죠. 이런 방법이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표현이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방향은 크기는 외력과 똑같다. 그렇죠? 네. 왜 어렸을 때 여기 중앙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원래
보통 멈춘다? 보통 근데 일단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할 수는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남한테 힘을 주어서 뭔가 변화줄 수 있다는 얘기냐. 일단 운동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치? 운동 에너지를 멈춘 채로 가만히 여기 멈춘 채로 운동 에너지를 있는 채로 여기 계속 정지되어 있을까요? 그치?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얼핏 생각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 원래 길이는 이렇게 있어요. 1m예요. 원래 길이가. 이렇게 보니까. 자, 탄성 계수는 얼마냐면은 10Nm/m짜리였습니다. 100으로 치자. 100Nm/m. 그래서 이 녀석을 늘렸어요. 얼마큼 늘렸냐면은 10cm, 0.1m죠. 0.1m로 써야 돼. 그래가지고 질량이 2kg의 수치를 매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매달게 되면은 이 물체가 점점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면서 여기서 가장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돼 있어요. 탄성 포텐 에너지가 0이 될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곱만큼 가지게 되는데 이 값은 변함이 없죠. 2분의 K X 제곱으로. 두 개 합하면 계속 일정한데 탄성 포텐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갈 때 속력 V는 그때 속력 0이 될 때 속력 V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나중에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나중에 운동 에너지 합과 같다. 그럼 처음에 보자고. 처음에 가만히 정지 상태에 있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늘어나는 지점, 원래 길이만큼 됐을 때는 탄성 포텐 에너지가 0이 됐을 것이다. 그럼 현재 이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탄성계수 100 곱하기 x 어디 갔네? 10cm 0.1의 제곱. 그치? 0.1의 제곱은 0.01이에요. 그러면 1이 됩니다. 0.5줄이 되겠죠. 2분의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V는 얼마가 돼요? V는 루트 0.9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또는 2분의 루트 2m/s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물체가 저희가 탄성력이 하는 거는 센티미터로 계산했을 때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이 값들은 보통 용수는 막 1m, 2m 되게 다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탄성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1cm, 2cm, 5cm, 0.11cm 이렇게 조금씩만 잡아당긴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페이지 62쪽 정리해 드릴게요. 2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P는 포텐 에너지가 이 P를 적죠. 근데 중력에 의한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탄자를 적었는데 아무튼 2분의 KX로 표시해 줍니다. 중요한 표시. 2분의 KX. 서로 배웠으니까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참고로 탄성력은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이다. 우리가 당기는 힘이 KX라면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로 표시가 될 것이다. 자, 일괄탄성 포텐 에너지. 그래서 용처를 잡아당기면은 우리가 해준 일의 양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가지게 된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도 없고 중력 포텐 에너지도 없잖아. 이렇게 용수철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B번 역학적 에너지 부전 들어갈게요. 자,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식이 이게 한 개를 적으면은 이렇게 막 간단한데 어떤 물체가 두 개가 붙어서 움직이면은 A 포텐셜, B 포텐셜, A 운동 아주 식막 쭉쭉쭉 늘어나 물체의 개수만큼. 그래서 필요 없는 거, 같이 일정한 것들은 아예 그냥 식에서 없애버리세요. 안 그러면 식 적다가 끝나 이 단어는. 그렇지? 최대한 머리를 해가지고 일정한 거는 아예 그냥 미리 빼버려 머릿속에다가. 이거 똑같아. 이게 똑같다. 만약에 그러면은 미리 빼가지고 식 자체도 빼버리세요. 안 그러면 식이 너무나 복잡해지게 되니까 이 단어는. 왜 근데 마스크 쓰고 말을 하면 숨이 더 가쁠까?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끼지 마세요. 아니 근데 수업하는데 혹시 끼지 말까? 듣기 편하네. 숨쉬기 편해. 그래도 아직 그냥 선생님이 뭐 너희가 아이유도 없기 때문에 아이유가 없으면 그냥 마스크 안 끼고 하는데
i도 없고 i도 닮은 애들도 없고 i도 비슷한 애들도 없고 저거 이건 비슷하다. 눈 2개, 콧구멍 2개. 똑같네. 어떻게 보면 아이디가. 현빈이랑 똑같네. 머리털 있고, 눈 2개, 손가락 10개, 와, 씨. 다리 2개, 와, 100% 다른 게 없어. 물론 좀 다르게 생기긴 했어. 크기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하지만, 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비슷하네요. 신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핑크로, 핑크로. 성분이 똑같아, 성분이. 단백질. 선생님 빨간색이시요? 나 빨간색, 나 빨간색이냐고? 아, 저격한 거 아니에요? 빨간색? 뭔 소리야, 빨간색이라고? 정치 색깔이요. 팬티 색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네요. 나 팬티 색깔 빨간색이냐고? 네. 뭐 입었더라? 왼쪽으로 보시죠. 검정색인데? 아니, 빨간색도 있는데, 정치 색깔. 검정색도 있고, 검정색 같아. 됐냐? 발음. 만족해? 그게 아니라 정치 색깔이 정치. 아, 정치색이 무슨 색깔이냐고? 제 왼쪽으로. 나 빨간색 아니야. 무슨 색이냐고? 파란색이야. 파란색이요. 되게 말. 빨간색은 체질적으로 싫어. 빨간색 이 새끼들은 보면은 말하셔도 돼요. 괜찮아 시방새들. 빨간색은 체질적으로 싫어 이 시방새들, 개새들. 혹시 주변에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은 얘기 전달하지 마. 나랑 싸움 나니까. 알았지? 개새끼들이야. 시방새들이야 이 새끼들. 신원출술이 올라가주세요. 괜찮아 안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이거는 신원철 TV 아니라 장드럼 TV로 올릴 거야 내가. 이거 근데 내 TV도 왜 올려? 큰일 나. 정치 같은 거 안 된단 말이야. 자, 페이지 역학적인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물체 하나가 지장이 m 물체가 있다. 이 높이가 가만히 h 높이에 있습니다. 이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는 왜 저래? 아니에요. 한번 또 획대가 있구만. 아니 그냥 웃는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수업방해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진짜 공부하봐. 수업방해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죄송해요. 왜 안 해? 갑자기. 불안하게. 하던 거 왜 안 해? 그럼 해요? 그럼. 뭐. 아니 왜 수비만 내가 안 해? 누가? 혼났어요 여기. 홍나지? 내 머리 홍나니? 너 하니까 네 머리 홍나야지? 우리 만져면 머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혹시 머리가 튀어나오지 발이 튀어나왔겠나? 말 되는 소리 이거. 와. 안 돼요. 왜 안 하냐고 당일을. 안녕하세요. 어우씨 기분 나빠. 하던 거 일관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불안하게 왜 그래? 네가 안 하니까 언제 수업 방해할까 내가 마음 졸이게 되잖아. 하던 거 하란 말이야.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높이 물체가 떨어져요. 처음 속력은 0이었습니다. 그럼 이 물체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 물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높이 이제 H1 지점을 지나갈 때 그때 속력을 V1이라고 치고 물체가 떨어져 더 낮은 곳에 H2인 곳을 지나갈 때 물체가 있겠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변해요.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차피 0이 돼요. 어느 시점에. 용수철이 없으니까 0을 해. 그치? 없는데 0. 이런 거는 쓰지 말란 말이야. 시계가 지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이 m, g, 높이, 라지 h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정지 상태가 됐을 때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 이건 파란색으로 적어볼까? 이게 세 개도 파란색으로 나와있나? 아, 이거 거꾸로네. 이게 파란색이네. mg, 라지 h, 0. 자, 근데 물체가 높이가 왜 둘이서 왜 소금거려? 둘이 사겨? 사랑해? mg? mg. 뭐? mg가 뭐? MZ 세대? 너희가 MZ 세대야? 그래? 너 무슨 세대야? MZ야? MZ가 무슨 뜻이야? M이 무슨 뜻이야? 메가 Z? MG?
MJ, MG. 세대가 진짜 합쳐지기 많이. 그래? 너희 그럼 G세대야? M세대야? M이야? G야? 확실히 해. M가 너 무슨 세대야? M지. 이게 무슨 세대, 무슨 뜻이냐고. 몰라요? 그래, 그렇게 부르는 거지? MG 세대. 선생님은 무슨 세대냐면 오렌지 486 세대야. 어? X세대. 오렌지 좋아해. X 아니야. 나보다 한참 X는 좀 한참 오렌지 족이지 오렌지 세대는 아니야. 오렌지 족이야. 쌤 오렌지 룩이에요? 아니 아니라니까 내가 핑크 좀 강남에서 오렌지 족이라고 있어. 많이 세. 알고 있지 오렌지 족. 네. 뭔데? 그 막 외국물 마시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혼자 상상의 나를 펼치고 있어. 블랙색이 그 외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괜찮은 여자애 지나가잖아. 그러면 오렌지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맛 좀 보실래요? 여자애가 봤지? 차 태워서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오렌지 족이야. 납치 아니에요? 납치인데. 그래서 이 새끼 납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자가 안 가는 거고, 이게 좀 믿을만한 놈이다, 시계도 괜찮고 명품이고 차도 뭐 사기꾼 같진 않는다,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그게 오렌지족이야. 납치인가? 오렌지 세대는 아니야. 세대는 486 세대, 386 세대, 486 세대, 그 다음에 X 세대, 그 다음에 무슨 세대더라?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Y. Y 세대도 있었을까? 모르겠어. 그 다음 알파. 몰라. 씨! 국민학교 세대. 몰라. 귀엽죠. 몰라. 국민학교 아무튼 X세대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초등학교 애들이 어떤 애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물건 고르는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여자애, 남자애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여자애랑 남자랑 물건을 사는데 남자애가 여자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한테 그러는 거야. 너 그 오빠가 우리 먹을 거 사줄까? 그게 좋지? 그러니까 이씨. 그럼 그 오빠랑 사귀는 거야? 으이씨. 그러니까 난 어쩌라고? 그러니까 네가 세컨 하든가. 뭐라고? 세컨. 원래 사귄 애가 있고 곁다리로 하면 심심할 때 세컨. 그 남자애가 으이씨. 여자애가 나갔어. 그 남자애가 딱 때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 진짜 사랑했는데 씨. 이게 X세대야 이게. 그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리냐고? 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썸을 탔다는 얘기야 초등학교 애들이. 알아? 아씨 그 있는데 그거 씨발 그거 핸드폰에 저거 촬영 중 읽어주면 애들 배꼽 잡고 웃는다 막 별게 새끼들. 야! 네 공부나 신경 써.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좀비처럼 생겨가지고 이해가 좀비들은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하지? 그 정상이냐? 이해하잖아. 너만 이해 못하고 있어. 그 좀비야 좀비. 쓰리썸이에요 혹시? 어? 쓰리썸이에요? 뭐 들었어 쓰리썸이라고. 쓰리썸이에요? 쓰리썸이 아니라 씨. 너처럼 까였다고 여자한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안 하기 싫어져. 그래서 이게 쓰리썸 얘가 퍼센트 에너지 얼마냐? MGH1. MGH1. 여기서는 MGH2. MGH2 지명 바로 여기서는 0. 운동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나? mg, 라지 h. 요만큼 이게 알자, 중력이 알자이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mgh 마이너스 현재 가지고 있는 스몰 mgh1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물론 속력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거 대신에 이거 는 2분의 1 m v의 제곱을 넣으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러면 처음에 이거랑 합이 같은 거니까요. 이거 합이 같은 거니까 mg 라지 h는 mg 스몰 h1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항시켜서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된다? mg 라지 h 요만큼 떨어진 중력 mg로 잡아당긴 거리가 라지 h 마이너스 h2만큼 잡아당겼지 이렇게? 그럼 요만큼 곱해준 것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h 마이너스 h2 곱해주면 요놈이 운동 에너지가 된다.
여기까지 쭉 잡아당기면 얼마큼이 됐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mg 라지 h만큼이 될 것이다. 그렇죠? 속력을 구할 때는 이걸 mg제곱 넣으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요놈들을 뭐 더 해보자. 세 가지 물체가 가지는 이 역학적 에너지를 모두 더해주게 되면은 요놈은 얼마가 되냐? 라지 mgh. 요놈은 라지 mgh.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의 에너지 전체 값은 더한 값은 변함이 없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른다. 잠깐. 그러면 비스듬히 떨어지거나 비스듬히 떨어져도 거기서의 속력은 변함이 없다. 그쵸? 물론 시간은 다르겠죠. 이렇게 멀리 가려면 시간 오래 걸리긴 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은 변함이 없고 수직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면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변화가 없다. 오케이? 문제 하나 내볼까? 내볼게. 네. 자, 낸데는 무조건 거부하면 안 돼, 학생들이. 자, 여기에 똑같은 공이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위로 얹었어. 위로 던졌어. V랑 소리로. 근데 대체 땅바닥이 어디예요? 어디야, 씨. 쓸데없는 거 묻고 있어. 그 기억자는 왜 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가가지고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네? 다 일일이 그리니? 아파트 창문이랑 이거? 베란다? 그게 뭔 소리예요? 너는 몰라도 돼, 좀비야.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V로 던졌다. 아래로 V로 던졌다.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어느 경우가 지면 바로 위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를까? 다 똑같아요. 똑같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해를 못했다. 어? 1번. 네. 뭐지? 이 힘을 주고 던지는 내가 던지면 안 해. 그 상태로 일로 셋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정신. 상관없어. 근데 쌤 혹시 답이 하나인가요? 하나. 두 개인 거? 1번? 아니 아닌가? 1번? 이거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제일 빠르다? 주변에서? 근데 같은 속력으로 던지는 거예요? V는 달라 보이네? V구나? 죄송해요. 빨리 해, 빨리. 1번. 1번. 이거 얘? 뭐? 색깔 똑같아. 이 지점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지면 바로 위에서는 포텐셜이 모두 0이거든. 어떻게 가더라도 중력이 하늘은 똑같아. 아, 맞췄죠. 네가 맞힌 거야. 너 혼자 이해하고 답이 하나라며요. 하나라고 답이. 다 똑같아. 하나라며요. 답이 3개잖아요. 진짜 이거 쌤이 잘못하셨다. 실망했다 진짜. 아니 답이 하나라면서 답이 3개잖아요. 무슨 소리지? 답이 3개. 1, 왜? 2, 3. 왜? 2, 3, 하나, 둘, 셋. 아니. 무슨 소리야, 저? 이거 하나라는 뜻을 하시는구나. 상품 있어. 쟤한테 끌어가는데 때려. 허튼 소리 하고 있어. 문제 하나 내볼까? 네. 아니, 시간이 없어. 자, 그래서 용수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잠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퍼트 에너지를 막대 그래프를 수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으로 이렇게. 이만큼을 라지 mg h라고 하면 mgh1 쭉 높이가 낮아질수록 요만큼을 mgh1이라면 이만큼은 mgh2가 되고 이 높이가 2배가 되면 퍼트 에너지도 2배, 높이가 3배가 되면 3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높이 비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대신에 감소한 운동 에너지를 감소한 퍼트 에너지는 뭐가 된다? 이러면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면서 이렇게 감소한 만큼 퍼트 에너지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면 바로 위에서는 모두 운동 에너지로 되게 되는 거죠. 얘는
방향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쪽 방향이든. 네, 위로 던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그런데 이 물체가 올라갔다가 같은 점을 내려갈 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 이걸 처음 던졌을 때랑 던져. 똑같은 속력. 줄어들었다가 다시 들어. 여기 지금 넘어갈 때 V가 되겠지? 아래로 V? 아래로 V를 두겠지? 근데 그럼 2번은요? 2번? 처음에 가지고 있던 포트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지? 지면 바로서는 포트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지? 모든 에너지가 뭐로 돼? 운동 에너지로. 어디서나 운동 에너지는 똑같은 상태가 돼. 속력은 똑같아. 뭐 배우니 너 지금? 포텐셜의 에너지랑 포텐셜이 아니고 포텐셜이든 뭐 비슷하잖아. 그거는 원 할머니 보쌈을 원 할배 보쌈으로 표현하면 똑같아. 아니 뭐 넌 할매랑 할배를 구분 못하니? 아니 진라면이든 야, 신라면이든 포텐셜. 요거 하나 포텐셜. 차이잖아요. 어? 진라면이든 신라면이든 요거 하나 들어있는 건 차이인데 그러니까 큰 차이라고 그게.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포텐셜 그건 네 생각이지. 포텐셜 그게 와그 뻑큐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느냐에 야, 따라 그럼 애들한테 달라지잖아. 뻑큐 하는 얘기랑 뻑큐 하는 얘기랑 뻑큐는 그냥 여기 아니야. 여기 사투리고 뻑큐 하면 열받고 뻑큐 하면은 뭐지? 하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다른 뜻이라니까? 아니 뻑큐라고 하든 뻑큐라고 하든 비슷한 거잖아요. 너 여친한테 뭐 이뻐 그러겠냐? 이뻐 그러겠냐? 아 제가 졌어요. 아 항상 네가 지게 돼 있어. 좀비 머리는 인간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과연 좀비가 사람한테 이겨먹으려고 그래? 좀비가 좀비답게 살아야지.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서. 무덤 속에서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혼자 이기는 거지. 얘기하고 혼자 하고. 어디 사람한테 대들어? 어? 묻어버릴 겁니다. 땅 속에서 다시. 좀비는 미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역학적 에너지, 물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인데요.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이 탄성 포텐 에너지도 있는 탄성 포텐 에너지는 중력처럼 높이 비례하진 않지만 X제곱으로 만들어지는 이것도 포텐 에너지가 됩니다. 잠재되어 있어서 정지되어 있지만 이거 정지되어 있으니까 온도에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재되어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그렇죠? 없어 보이지만 이런 걸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 아니야. 포텐셜. 오케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오늘 뭐 배웠어? 포텐셜 에너지. 그럼 엄마 아빠가 불쌍한 거 쳐다본다. 이 새끼가 내 새끼가 맞아 이거. 이씨, 땅속에 묻어버리니까 막 그런단 말이야. 발음이 정확해야 돼. 발음이. 포텐셜 에너지 틀렸어. 씨. 맞아. 퍼. 에센트가 퍼에 있어. 포텐셜. 포텐셜. 그거 틀렸어 이거는. 그 사투리. 미국에서도 텍사스 아래쪽에 남쪽에 흑인들 사투리야 이제. 흑인 니걸. 오케이? 뭔 소리야? 니가 뭔지 모르세요? What's up nigger 이거 뭔지 몰라요? 몰라. 몰라요? 흑인 이하 발언 이게 비하 발언이야? 흑인- 니거가 니거리야? 흑인들한테 무슨 니걸 하면 총 맞아요 진짜. 그래? 너한테 하면 네? 너한테 하면 안 맞죠? 그치? 그래. 그래서 2번 중력에 의한 역학제를 좀 볼게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미칩니다. 중력이 한 줄만큼은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증가한다. 자,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건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지건 상관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오른쪽에 낙하하는 물체 역학제 에너지 보여볼게요. 높이 H1, H2 지점을 통과할 때 중력 포텐 에너지의 감소량은 mg H1-2 두 지점의 높이 차이만큼이 되고요. 이때 이과 실과 에너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밑줄 맞추고 넘어갈게요. 3번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용철에 질량이 m의 물체를 매달아서 평형점 O에서 A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탄성 포텐 에너지는 2분의 K A 제곱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그런데 X1인 지점을 지나갈 아니다 X1을 지점을 지나갈 때 그 성력을 V1이라고 하면은 탄성 포텐 에너지는 2분의 X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운동 에너지는
이걸 V1, MV1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감소한 토탈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어디냐? 평형점을 지나갈 때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때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다시 용수철을 밀고 들어가면서 탄성 포텐셜이 만들어지는데요. 4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붙입니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 밑줄.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하지 않게 만들어지는 힘이야. 이런 힘을 보존력이라고 부른다. 비보존력이라고 부른다. 다 밑줄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비보존력이라고 부른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 이걸 다른 말로 비보존력. 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생기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또 5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온도 바닥과 닿으면서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게 되는데 바닥에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소리도 여러 번 나오게 되고 열도 많이 생기게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작아지게 된다. 결국은 공이 바닥에 붙는다. 높이가 점점 감소하다가 이해돼요? 표정이 왜 저래? 이해되는 표정이 아닌데? 돼요? 돼? 너도 까여봤어? 네? 너 아니야? 편의점에서? 아니. 너 아니지? 그래. 되게 웃긴데 그거. 진짜 사랑했는데 그럼 나 초등학교 새끼가 이게 실화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배꼽 잡고 웃었어. 진짜 귀엽기도 하고. 그래 본 적 있어? 좋아하는 여자애가 다른 애랑 바람 펴가지고 까인 경우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없네 다행히. 어때? 그래 본 적 있지? 다반사지? 좋아했던 애들마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 게이였어? 게이는 아이씨 그러니까 너 말고 저놈이랑 사귀 징그러워 씨 게이 씨. 자 그래서 페이지 71쪽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쉬는 시간 동안에 푸세요. 쉬는 시간은 10분. 그래서 지금부터 29분까지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핸드폰 건들지 마 촬영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중력이 있어. 그래서 이 힘의 크기는 그래서 원래는 KX만큼의 힘이 생기는데 mg만큼의 중력이 바로 이만큼이 됐다. 그래서 KX가 중력이 되는 곳에 냅쪽이 가만히 멈춰 있어. 이름을 X만큼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mg라는 힘이 이만큼이고 X만큼 당기고 이미 이제 mg, KX가 mg가 되는 지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애를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는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그럼 하나 여기 이만큼 여기까지만 잡아당길 거니까. 그러면 탄성 포텐셜은 mg, h가 될 것이고, 여기서 탄성 포텐셜은 여기는 이번에 kx 제곱인데 여기는 이번에는 ex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탄성 포텐셜은 0이 될 것이고, 탄성 포텐셜은 2분의 kx의 제곱, 2분의 k 2x의 제곱 이런 표시가 되니까 이 합은 변함이 없다. 운동 에너지가 0이라면. 그럼 잠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이 중력으로 여기저기 뭉쳐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쓰게 되면서 이놈이 잡아당기면서 이만한 만큼의 알짜임이 한 일이거든. 근데 중력에 대해서 요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만큼은 요걸 항상 일치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거만 당구나. 내가 힘을 아니야. 내뜨면 저절로 쑥 내려가. 중력 때문에. 그런 중력 때문에. 그래서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 항상 같게 돼 있어. 이게 x가 되니까 중력에 대한 얘기를 빼주게 되면 그래서 이 점에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큼 여기다가 그 길이만큼 다시 하게 되면 그만큼 다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서 이러면 밀고 들어가서 아까 하고 똑같이 씹어서 계속 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지? 똑같이 변경해서 원래보다 늘어나면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중요한 거 설명했는데 이거 봐 이거 좀비처럼 본다. 좀비
아씨 화질 존나. 이게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중요시 하는 얘기고 그또 이거만큼은 또 해석을 잘 알려주고 탄산중이니까 위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줌을 받고 이걸 계획에 있었다고 거기 안 그 5% 할인 아니야? 10%. 근데 나는 너무 못 사. 카드 이거 하루 이거 못 써가지고. 그렇지. 카드 하나만 다 써가지고 멤버가 없어. 아니 근데 뭐두 개를 사왔는데 최종 조건이고 최종 조건이고. 네, 그거 써요. 끝나고. 근데 나 공문에서 이걸 자신 있는데. 계속 안 해줘. 그건 외우는 내 거거든. 아니 최근에 잘 외우는 거 아니야? 괜찮지 뭐. 어쨌든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다 외우고 문제가 없는데. 이 새끼는 그냥 나도 금지 하나도 안 외웠어. 그냥 수요일에 사서 외우는 정말 걔가 무슨 얘야? 공적인 거 며칠 시간 나오듯이 안 한다고 그냥. 계속해. 그냥 10분만 있어 외우고. 예수 난 너같이 썩 개밥이 아니라서 이거 풀어야 빨리. 할수 안 해. 이거 풀어 이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거 나는 궁금한데 그거 있지 나 수학 책도 사야 되거든 근데 수학 책은 할인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말해 결제할 때 영어 책만 할인을 해주고 다른 건 할인 안 해줄게 이렇게 결제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어떻게 돼? 미식하는 시기가 미니잖아 미니 새끼가 근데 대신 좀 좋아하니까. 이게 좀 어떡하고
82잖아. 80. 야 너보다 이번에 마음은 기가밖에 없어. 3번 맞아서 그냥 그렇게 뭐세 번이야? 두 번밖에 안 보였어. 10번이야. 70점 있구나. 70점 기가잖아. 기가 뭐? 이번에 나다 빨렸어 안 빨렸어? 빨리 말해. 인정해. 이 평균 몇인데? 평균 걔 밥이잖아. 걔 걔가 아니야. 키 설명 안 했어. 평균 개발렸어. 그냥 지울까봐 개발리고 기가 조금 잘했는데 평균은 좀 조금 안 드릴게야. 98점에 70kg, 28점 차이. 너는 기가 차. 그랬잖아. 진짜 공부 안 했어. 제가 전날에 한 3시간 쓰면서 3시간이야. 3시간 맞잖아. 축하해 틀어 막혀가지고 기가 말고. 교과서 하나도 없잖아. 좀 특출함이 없어. 싹 너처럼 82점 맞는 거 같아. 80점. 싹 틀어면 진짜. 기가 70점 나. 서 82점. 옛날 수학을 찾아. 운전하지. 수학 좋아할 건 누가 잘하는 근데 내가 너가 잘하는 거 어쩌고. 이거 빨리 치시면 어차피 이번에 시험 똑같이 맞죠? 점수는 똑같죠? 점수는 똑같죠? 점수는 똑같죠? 잘 말았죠?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들려야지. 어쩌라고? 어쩌고 틀려. 80. 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 너가 영어 잘하는 거 알수 있지. 그치 그건 맞지. 쟤는 신들고를 세상으로 좀 도망치는 걸 못해. 아니 계산은 책에 사기성으로 쓰는 거니. 하지만 제대로 못한다고 결국에 안 되지. 혹시 이제는 풀어도 제대로 하기는 힘을 안 나고 얘는 무슨 되게 너무하게 파는 분들이 시간을 좀 봐야 돼요. 지금 20판밖에 안 했는데 그냥 하는 내 진짜 시에 봐야 돼 진짜. 책을 삭제하시는 분이 이게 오버드 됐잖아. 근데 그 오락실은 잘 안 했어. 라인저 백스 킬 졸라 떴어. 이거 GS. 근데 이 새끼가 CDS 끌어갖고 갑자기 세트가 존나 세고 이동가지고 족제를 떠가지고 후반에 잘 나죠. 그만 좀잘 놀았어. 봐봐. 플러스 4.8년? 이 새끼가 내가 라인저 개발했어. 수천세력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방금 나 봤어. 지금 존나 아팠겠지. 근데 진짜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여기 평소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 제일 더 좋아. 진짜. 아니 이게 수준이 되고 그러시. 너도 인정하잖아. 버리는 거. 뭐 근데 언제 올때 했어? 올까? 너 15월? 이런 거 시대에서 이런 거 좀. 이런 거. 이 얘는 이제 찬스 그걸 명을 따는 거야. 이 슈퍼 이런 거 무조건 안 봤으면서 무조건 그래프야. 절대 안 나오고 싶어 이런 그래프가. 이제 못 하잖아. 공원에서. 뭘 공문이야 이게. 너 지금 내가 무조건 플라워 한 번쯤 보냈잖아. 모르는 거 같아. 근데 그래프는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 2차 아니 근데 그래프가 저런 그냥 아니 뭐 이런 개혁 나오겠지. 근데 무조건에서 이 시간 위치 그래프를 배우잖아. 무조건이 제일 쉽지 않아. 무조건 근데 네가 통합 프로그램 알 거야. 저도 뭐 학폭이야 뭐 학폭 안 해봤어. 너도 안 해봤으면서 나 아니 근데 석쌤이 나는 학폭 지금 아니 학폭 이미 충분히 나가서 남을 지는데 지금 나는 학폭 다 나가면 까먹을 거라 그때 학폭 나 학교 재능이 없어. 근데 수학 지능이 없어 왜 이렇게 수학을 자, 봅시다. 좀 문제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 자, 1번. 진정이 2kg 물체가 5m/s이다. 2분의 음수제곱을 넣어보면은 25J이 되죠. 2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3m/s, 진량이 4kg인 물체가 3m/s 움직이고 있는데,
F를 받아서 4m만큼 이동해서 F란 힘으로 4m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속력이 5m/s가 되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있어. 그런데 해준 1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이런 경우에 이 물체는 뭐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변한 게 되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이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뭐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얼만큼, 3이 맞나? 숫자가 여기 어렵다? 3, 5 맞는데? 왜 어렵게 됐냐? 그래서 아무튼 잡아당긴 거리는 F 곱하기 얼마였니? 3m, 4m 이렇게. 어허. 3이에요. 아니 4m, F 곱하기 4m. 4kg. 4kg? 4. 이거 그럼 어떤 숫자가 어렵더라.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 이런 거 50이 되겠죠. 50 마이너스. 처음 가지고 있는 건 18이 되겠네요. 얘는 32줄이 되고, 그치? 4번째 4로 나눠줍니다. F는 8N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떤 물체가 가진 에너지에다가 해준 1을 더하면 나중까지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1이 에너지의 변화량이거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해준 1을 더하면 나중에 가진 운동 에너지를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량 2kg의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로 이동시켰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질량이 2kg이고 이거 10m 높이로 이동시켰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mg, h. 이때 G가 10이라고 한다면 질량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200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용수철 상수가 얼마였니? 400이다. 곱하기 10cm는 0.1m의 제곱이 됩니다. 0.1의 제곱은 0.01인데요. 그치, 곱해주게 되면은 4에는 답은 2줄이 되죠. 생각보다 많지 않지? 이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요.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나 또는 중력의 포텐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건 보이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가만히 있으면 잘 보이진 않아. 이놈들이. 하지만 잠재되어 있죠. 어떤 에너지 형태로 중력에 의해서 또는 탄성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부르고요. 이 탄성력이나 중력은 계속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이런 것들은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력이나 탄성력을 받아 운동하는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6번.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낙하시켰다.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낙하하기 시작하는 순간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그 지점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 에너지를 모두 그냥 더해보세요. 그래서 용수철이 없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중력 가속도가 10일 때 얘는 mg, h. 운동 에너지는 이건 mv 제곱인데요. 낙하는 순간 속력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텐 에너지만 더하면 되는데 질량 1 곱하기 200줄이 되죠. 2번. 자,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물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냐. 자, 20m 지점에서건 10m 지점에서건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하고 이제 고정이 되겠죠. 자, 20m 지점에서 포텐 에너지는 200줄이 되고 그거보다 절반인 10m에서는 100으로 감소할 겁니다. 운동 에너지 0이 되죠.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된다? 100줄이 될 것이다. 자, 3번.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하고 일정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데요.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최하점에서는 포텐 에너지가 0인데요.
최고점의 운동 유치 에너지는 mgH가 될 것이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의 제곱으로 얘는 바꾸게 되죠. 그래서 속력 v는 루트 Vg H가 되는데 중력과 속도가 10이고 높이가 20만큼 떨어졌다. 그렇지. 2 곱하기 10은 20이지. 20 곱하기 20이니까 얘는 답은 20m/s가 될 것이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물체, 돌의 양쪽에 매단 물체의 운동 분석하기 1번. 자, 얼마가 되냐? 자, 돌의 양쪽에 매단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M과 3M의 물체가 있다. 먼저 읽어볼게요. 1번이랑 2번, 그 다음에 3번과 4번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읽고 있어봐. 실로 이어진 거는 한물체를 보는 거죠. 어디요? 실로 이어진 물체 운동을 한물체를 보는 실은 그냥 두 물체를 한 물체로 속력이 같아. 이건 mv 제곱 더하기 3mv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더해가지고 총 4mv 제곱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오른쪽 이 돌에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 3m인 물체와 m인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자, 냅뒀더니만 내려오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속력이 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 하지만 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해 보이죠. 그래서 이쪽을 A라고 치고 B라고 치면 A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더하기 B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나중에 A와 B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이렇게 물체마다 하나의 포텐셜 운동 기본적으로 한 물체는 4개가 나오는데 2개면 2개로 늘어나 3개가 되면은 또 6개로 이런 식으로 많이 힘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도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자, 이거 표시가 됐습니다. 높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H만큼 내려왔다, H만큼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물체 처음에 여기 있을 때 A의 포텐셜 0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H만큼 올라갔을 때 포텐셜 얼마가 된다? mg h라고 보면 되죠. 자,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정지유사를 한다. 0. 이렇게. 그러면 B의 포텐셜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그냥 기준선이라고 삼아요. 그러면 H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현재 H만큼 높이 있는 거지. 떨어진 것보다 H만큼 3mg h 이때 운동 에너지 처음엔 운동 에너지 0 이렇게. 이해돼요? 이런 상태의 역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A의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증가하게 되고 운동 에너지도 생겼어. 그치? A의 운동 에너지 얼마큼이 되겠어요? 속력 V라고 치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 포텐셜 에너지는 0 여기까지 떨어졌어. 여기 0이라고 보면 되지. 이해돼? 얘는 얼마큼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3m V의 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요 놈이 이게 된단 말이야. 같은 걸 이항시켜 주세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EMGH, M 일단 날려주시고 빼주게 되면은 아무튼 EMGH는 2분의 1 4m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M, V제곱 똑같으니까 M 3면 더해서 4mV 제곱. 그렇지? 운동 에너지는 여러 개 있더라도 속력 같으면 그냥 질량을 묶어버리세요.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제 M을 이제 날려주시고 여기 이거 나왔네? 이게 없어지면 이렇게. 그렇지? 그럼 속력은 얼마가 되겠어? 루트 GH로 표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수평면상에서 물체와 돌에 매다 물체의 운동 분석하기.
수평면에서 물체가 질량이 3m인 물체와 그 다음에 m이 물체가 있는데 냅뒀어. 그랬더니만 h만큼 내려왔어요. s만큼 내려왔어요. 이게 s만큼 내려오게 되고 얘도 s만큼 이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운동 방정식에서 얘를 잡아당기면 장력을 구해서 장력 곱하기 s만큼 잡아당기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렇죠. 이 물체도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지구 중력이 있고 장력만큼 빼서 알짜 힘이 생기죠. 알짜 힘을 s만큼 당긴 만큼 운동 에너지가 돼요.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데 요식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요놈들 운동이 0이다 이렇게 그렇지 0이다 0이기 때문에 0인 거는 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0인 걸 모두 지우게 되면은 적어볼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공중에 떠 있어. 여기 있어. 처음에 정지야. 운동 에너지는 없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는 B의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M, G, S만큼 가지고 있다. 이해돼? 여인 걸 전부 다 지운다는 거야. 이 포텐셜은 안 변하잖아. A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도 포텐셜이 변화량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된다 이제? 두 개의 운동 에너지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를 기준면으로 삼으면 포텐셜은 여기. 아래쪽 값은 X에다가 이건 X 더하기 S. 여기는 그냥 X. MG X 더하기 S. 여기는 MG X. 여기다가 MGX 더하기 S. MGX를 넣으면 어차피 이 형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이 높이가 얼마나 상관없이 떨어진 높이만 그치 떨어진 높이만 요거만 남는단 말이지. 오케이? 여기에서 MGX를 빼주면 어차피 MGS만 변화가 생긴단 말이니까 이 높이가 어떻게 상관없어. 여기까지 그냥 기준면으로 삼아서 0이 됐다 이런 얘기지. 그럼 뭐만 생겼어 이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되는데 단 두 개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4인 2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식을 자꾸 없애야 돼. 일일이 적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딱 봐도 0이다. 이것들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다. 알겠지? 연습하니까 다 적어주는 거고 안 그러면 식이 너무 많아. 역학적 에너지는 0으로 표시가 되는 건 전부 다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알겠지? 이거는 포텐셜 증가한 게 없기 때문에 없어지고 두 개의 운동 에너지로만 표시가 된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감소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 반드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다른 녀석의 포텐셜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빼놓지 않고 넣어줘야 됩니다. 올라가는 게 있다면 그치? 빼놓으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이 식을 다 적으세요. 그 학생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식을 적으면 알게 돼. 이 식을 한 10번 이상 적다 보면은, 아이씨.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들은 쓰지 말라는 얘기네. 이런 얘기지. 그치? 필요한 거는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필요 없는 거는 쓰지 말고, 이런 얘기야. 하는 말이. 결론에 요점은, 중요한 점은. 자, 그러면 마저 풀어볼까? 이제 M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V는 2분의 루트 G S로 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같이 계산해 보세요. 자, 오른쪽 3번은 하지 말자.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174쪽에, 그냥 뭐, 거기 2번, 3번, 4번 쭉 볼 테니까 2번. 자, 74쪽에 1번 내가 설명했나 저번에? 안 했어요? 74쪽에 1번 설명할게요. 1번. 힘과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70. 혹시 이제 저 민규가 혹시 어딘지 못 찾을까 저거. 계속 읽어봐 범위. 1번, 2번 쭉 읽어보고 있어.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곳에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인데 자, 물체를 잡아당긴 면적이 있으면 그냥 면적을 이제 한번 곱해보자. 그래서 그 크기가 5N의 힘으로 여기 6m 그 다음에 11m 따지면 4N 면적 모두 구하면은 30 그 다음에 4 곱하기 5니까 20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가 되냐 운동 에너지가 30J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운동 에너지는 이미 빨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또 20이 더해지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50J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도전 봅시다. A, B, C, D죠. A, B, C, D를 가는 동안에 A에서 B까지는 빨라질 것이고 B에서 C까지는 느려질 것이고 C에서 D까지는 빨라질 것이다.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은 운동 에너지가 적어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많아지는 BC 구간이 되겠죠. 자, 3번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전. 자, 추가 원래 표현적으로 O야. 근데 이 A까지 압축을 시켰다가 책 봐야 돼. A까지 압축을 시켰다가 놓게 되면은 얘가 5점까지 됐다가 B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왔다 갔다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1번 추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추가 O를 지날 때 B를 향해 운동할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B 쪽으로 O를 지나서 B를 가는 동안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증가할 거다 감소할 거다. 증가. 평행점을 벗어나서 멀어질수록 X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그 순간 0이 됩니다. 5를 지나는 순간에는. 아니지. B점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순간 거기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자, 2번. AOB에서 추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등호나 부등호로 표시해 보시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큰 점은 A와 B점이고 얘는 5점보다는 많습니다. 2번. 자,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것은 5점이죠. 3번.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모두 같다. 그렇죠. 세 점이 모두 같다. 자, 4번. 역학적, 빈출 선택지로 완벽 정리. 빈출 선택지. 둘 중에 하나. OX. 1번. 추가 어느 지점에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O. 2번. 추가 O를 지날 때 A를 향할 때 추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A를 갈 때는 점점 압축된 길이가 많아지면서 탄성 포텐셜이 증가하니까 감소하는 게 맞네, 운동 에너지는. 3번. AB점에서 추의 탄성 포텐셜이 0이나 아니라 7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AB점에서는. 최대로 압축, 최대로 늘어난 길이에서는. 그 다음에 4번. 5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맞고요. 5번. 5점에서의 추의 탄성 포텐셜은 0이 된다. 아니죠. 탄성 포텐셜, 여기 맞다. 5점에서는 0. 포텐셜 에너지는. 어느 지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자, 4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5번과 7번, 6번, 8번. 이거 저번에 숙제 내가 풀어주지 않았나? 네, 넘어갔죠? 그 다음에 78쪽에 10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숙제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14번만 풀어드릴게요. 14번. 14번. 문제가 이제 14번. 물체가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에 2kg의 물체가 10m/s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B점을 갔다가 C점을 갔다가 D점까지 갔냐? 여기는 모두 5m. 그 다음에 5m. 자, 일단 기억.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점의 역학적,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좀 더해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mgh, 운동 에너지는 이걸 mv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계산 한번 해보자. 질량 2 곱하기 중력과 속도는 10이고, 높이가 5니까 이거 얼마니? 100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이 10의 제곱이니까 100. 합이 이제 200이 돼요. 기억은 맞습니다. 네. C점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00J이다. 자, 네.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A 지점에서의 그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같은 물체에서요. B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얘가 두 개 다 가지고 있어. 100배. 그렇죠. 이렇게 100. 방금 계산했지? 100배. 는 여기서 포텐셜이 얼마예요? 0. 그때 운동 에너지는 200이 되어야 될 것이다. 100이 아니라 200이다. X. 그러니까 물체는 D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 녀석이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최대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0. 운동 에너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는 mg x. 질량 E 곱하기 중식 곱하기 높이 200. 2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높이는 최대한 1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올라갈 수 있다. 물론 다시 미끄러울 수도 있어. 하지만 1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일단 내려오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런 문제는 올라갔다가 다시 이건 신경 쓰지 마. 거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서 멈추는 걸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아무튼 거기까지 갔다 오든 멈춰있든 간에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이것은 X입니다. 올라가서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R자의 한대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래요. 중력이나 탄성력이 일을 하더라도 그 힘들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를 변할 수 있게 되고 이 물체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은 항상 변함이 없다. 비보존력이 작용하면 점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대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보존력에 들어가는 힘들은 중력이나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 등이 있다. 전기력, 자기력은 물리2에서 배울 것이고 물리1에서는 중력과 탄성력만 배우게 된다. 물리2는 되게 쉬워. 물리1을 이해하면은 이거 넣으면 돼. 과정이 이 물리1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지. 물리2는 10만 2배 더 넣으면 끝나. 이게 여기다가 등속 원운동 공부하면 물리2의 역할은 똑같아요. 물리1이랑.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것이고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어디까지냐? 페이지 81쪽까지예요. 숙제 78에서 81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2주간 추가하겠어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치? 다음 주에 볼게요.